여러분 반갑습니다. 연구조사과 방법론 6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주차 강의에서는 5주차 강의에서 기공지드렸듯이 스타타 활용하기 실습 프로그램 예제를 직접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데이터 및 변수 세팅에 대한 내용으로 논문 작성 시의 완성도를 높이는 실습 시간입니다. 누구든지 논문을 쓰기 위해서는 각종 설문조사 등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스타타 프로그램을 이용해 보시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스타타 프로그램 활용해서 제 1장에서는 스타타란 어떤 프로그램인지, 2장에서는 스타타 프로그램 실행하기, 그리고 3장에서는 데이터 코딩과 변수 세팅에 대한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서 스타타는 언제 활용하면 좋을까요? 스타타는 최근 많이 사용하는 게 통계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스타타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지만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스타타 통계 프로그램에 익숙해진다면 이 통계 프로그램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스타타 매력을 자연스럽게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스타타 프로그램과 대응해서는 SPSS, 아모스, R, SAS, M+ 등등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명령어 기반의 통계 프로그램으로 시작하고 싶은 경우에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어 기반의 통계 프로그램은 스타타 말고도 잠시 말씀드렸던 SAS나 M+ 등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명령어 기반이 아닌 통계 프로그램은 SPSS와 아모스 뿐입니다. 만약 명령어 기반의 통계 프로그램으로 시작하고 싶다면 SAS나 M+ 보다는 스타타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스타타 통계 프로그램이 다른 명령어 기반의 통계 프로그램보다는 쉽고 아주 친절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명령어 기반의 통계 프로그램은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M+를 처음 공부하는 경우에 명령어 창에 무엇을 넣어야 하는지 전혀 감이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명령어를 넣었다 하더라도 수많은 오류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M+ 공부를 할 적에 오류 때문에 분석 자체가 잘 되지 않아서 시행착오를 거친 끝에 몇 개월 만에 겨우 분석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M+는 관련 서적도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아는 사람도 적어서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R이나 SAS는 관련 서적이 있긴 하지만 통계 프로그램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손을 쓸 수 있는 손을 대를 엄두를 못 내는 분들이 많이 있죠. 이런 분들에게 저는 먼저 스타타를 공부를 하고 R이나 SAS나 M+ 등을 공부한다면 비교적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타타는 어떤 명령어 기반 통계 프로그램이지만 SPS와 마찬가지로 메뉴를 이용해서 데이터 핸들링과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명령어를 알고 있지는 않아도 되고 비교적 쉽게 데이터 핸들링과 분석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스타타에서는 어떤 오류가 나왔을 때 왜 오류가 나왔는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타는 무료로 제공되는 R을 제외한다면
통계 프로그램 중 가장 저렴하면서도 수많은 변수와 케이스를 분석하는 데 무리가 없습니다. 즉 가격 대비 효율성이 높은 프로그램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한 가지 통계 프로그램을 배움으로써 다양한 모형을 분석하고 싶은 경우에 이 스타타 프로그램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타타로 진행할 수 있는 분석은 책 한 권에 다 담지 못할 정도로 엄청 많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빈도 분석부터 시작해서 패널 분석 등의 횡단 분석은 물론 종단 분석까지도 가능하죠. 스타타 12 버전부터 구조 방정식도 가능해져서 웬만한 분석은 스타타에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진행하지 못하는 분석의 경우 분석 명령어가 지속적으로 실시간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즉 어떤 연구 모형이든 대부분 스타타로 다 해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스타타는 통계 프로그램 초보자가 가장 접근하기 쉬운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일단 모든 영어가 영어로 되어 있고 이 명령어를 기반으로 데이터 핸들링과 분석을 진행하기 때문에 사전에 통계적 개념을 알지 못한 채 진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통계 프로그램 중에서 비교적 SPS를 해보았지만 데이터 핸들링이나 분석 같은 기본적인 개념은 이미 숙지했을 것이므로 스타타에 접근하기가 한결 수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SPSS를 한 줄 안다면 좋겠지만 할 줄 안다면 좋겠지만은 SPSS나 데이터 핸들링, 분석 등을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통계 프로그램 자체가 처음인 초보자도 쉽게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스타타 프로그램입니다. 첫 번째는 스타타 프로그램 버전이죠. 여러분께서 스타타 프로그램은 www.starta.com에서 직접 사거나 가지고 있는 기존 버전을 업그레이드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스타타 프로그램에는 크게 3가지 버전이 있는데 이 중 어떤 것을 사야 할지 궁금해하는 분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스타타는 IC, SE, MP 버전 이 3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버전별로 최대 활용할 수 있는 변수나 케이스의 수, 독립 변수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활용할 수 있는 변수를 보면은 IC 버전 같은 경우 2048개, SE 버전은 3276개, MP는 12만 개 정도죠. 엄청나죠? 최대 활용할 수 있는 케이스 수를 보면은 IC와 SE 버전은 21.4억, MP 버전은 200억 개 등 최대 활용할 수 있는 독립 변수 수를 보면 IC 버전은 798개, SE는 1998개, MP는 65,532개입니다. 엄청나죠? 이렇듯이 MP 버전이 더 많은 변수와 케이스를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개인이 사용한다면은 IC 버전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통상적으로 논문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IC 버전 정도면은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IC 버전으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버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48개인데 우리가 아무리 복잡해도 많은 변수를 활용한다고 해도 2000개 이상을 사용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때로는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총인구수가 5천만 명을 대상으로 통계를 돌린다고 해도 IC 버전만으로 충분히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저렴한 IC 버전을 구입하되 필요하다면은
S나 MP 버전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IC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무료 체험판을 다운로드 하는 방법 등을 뒤에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C 버전 일주일 무료 체험판을 가지고도 이게 활용을 잘 하신다라면은 여러분들이 논문을 쓸 수 있는 논문을 쓰면서 분석하는 그런 툴로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그 스타타 그 프로그램의 장점입니다. 이게 장점은 첫 번째는 가격이 저렴하다. 예를 들어서 뭐 스튜던트 버전 중에서 그 IC 버전인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영구적으로 내가 좀 사용을 해야겠다. 이럴 경우에는 20만 원대 초반 가격으로도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로 제공하는 통계 프로그램인 R을 제외하면은 가장 저렴한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급 통계 분석이 가능하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스타타는 가장 기본적인 빈도 분석부터 해서 패널 분석까지 횡단 및 그 종단 분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패널 회귀 분석, 그 다음에 패널 로집 분석, 토빗 분석, 생종 분석, 성향 점수 매칭 등 가장 고급 그 통계 분석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그 다양한 그래픽 기능이 있습니다. 시계열 그래프를 비롯해서 생존도표, 회기선 등 그 분석 결과에 따른 프로그램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그 스타타를 활용해서 통계 지도도 그릴 수가 있죠. 그리고 네 번째는 도파일 기능을 활용해서 분석 시간을 줄일 전략을 할 수가 있죠. 그 두 파일 기능을 활용해서 반복 실행하는 명령 등을 저장해서 분석을 하거나 데이터 핸들링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명령어를 내가 기억을 하지 않아도 작업을 빠르게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스타타 프로그램의 활용도 그 수준입니다. 뭐 아마 참고사항으로 2018년도 기준으로 논문에서 활용된 통계 프로그램 중에 가장 많이 활용된 프로그램이 SPSS이고 그 다음이 R, 그리고 SAS, 그 다음에 스타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스타타 프로그램은 네 번째로 많이 활용된다는 것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스타타는 지속적으로 그 사용량이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비교적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그 통계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스타타 논문을 활용한 논문의 전반적 흐름에 논문 제목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그 스타타를 활용한 논문을 보면서 논문 어떤 부분에서 스타타가 활용되었고 어떻게 작성되었는지를 개괄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논문 제목을 보면은 노인의 비동거 자녀 관계망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도시와 농촌의 비교라는 논문 제목을 한번 보시고요. 연구 모형에서는 연구 모형을 확인해 보면 독립 변수 그리고 종속 변수, 통계 변수가 있으므로 회귀 분석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독립 변수를 비동거 자녀 관계망, 그리고 종속 변수는 우울로 설정을 하여 보았습니다. 그 통제 변수는 연령, 그리고 배우자 유무,
가구 평균 소득, 객관적인 건강 상태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연구 대상입니다. 연구 대상은 활용 자료, 그리고 조사 방법, 조사 기간, 최종 분석 대상 수가 얼마가 되는지 기입을 합니다. 단 연구 대상 파트에서 스타타를 활용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지금 그 연구 대상에 대해서 나열을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고령화 과정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책 수립과 학술 연구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축된 고령화 패널 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현재 고령화 연구 패널 조사는 1차 연도부터 5차 연도까지 진행되었고, 본 연구에서 5차 연도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동거 자녀가 없고 비동거 자녀만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사 당시 65세 이상 노인을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본수에 대해서 응답을 하니까 비동거 자녀가 없는 케이스를 제외하고 도시 노인은 1011명, 농촌 노인은 598명으로 총 160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측정 도구입니다. 측정 도구 파트에서는 자신이 활용하는 측정 도구의 원척도와 문항 구성 등을 제시하고 신뢰도를 측정한 결과값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번 그 연구에서 활용한 우울이라는 척도는 총 10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리커트 척도입니다. 리커트 척도를 각종 분석에서 활용하려면 리커트 척도를 구성하는 문항을 바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합이나 평균이라는 변수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데이터로 해서 핸들링 하는데, 합이나 평균이라는 변수를 만들 때는 스타타에서는 again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해서 활용을 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크론바흐 알파 값을 제시했는데, 그 스타타에서 신뢰도 분석 명령인 알파를 활용해서 진행한 결과입니다. 지금 그 측정 도구에 종속 도구로서 우울이라는 부분을 뒀죠. 이 부분을 설명에 앞서서 그 용어 중에 지금 그 크론바흐라고 있습니다. 크론바흐 같은 경우에는 이 크론바흐를 정의하면 크론바흐는 문항들의 내적 그 일관성에 기초해서 추정되는 그 신뢰도 지수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각 문항을 하나의 테스트로 간주하고 해서 그 반응자들의 그 문항에 대해서 얼마나 일관성 있게 반응하는지를 계산하는 부분을 이렇게 크론바흐라고 용어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타타에서는 그 신뢰도 분석 명령어인 그 알파를 활용하여 진행한 결과인데, 종속 변수의 우울이라는 부분은 여러분이 보시면은 지금 이제 그 본 연구에 종속 변수인 우울은 총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척도, 척도 1은 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거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음, 하루 미만인 경우에는 척도 2를 쓰고, 2 같은 경우에는 가끔 생각이 들었다. 예를 들어서 하루 이틀 정도 이렇게 한 번씩 들었다를 2를 놓고, 3은 자주 그런 생각이 들었다. 3, 4일 정도에 한 번씩, 4는 항상 그런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이제 측정된다라고 이렇게 보시고, 그 본 연구에서는 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거나 그런 생각이 들었지 않았음과 가끔 그런 생각이 들었음을 0점으로 하고요. 자주 그런 생각이 들었음을 3일에서 4일 정도 뭐 들었음과 같은 그런 항상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하고 뭐 항상 들었다 이런 것들을 1로 정했을 때 10개의 문항의 총 합을 우울증으로 활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우울한 것으로 해석한다. 그래서 우울 신뢰도는 0.845로 나타났다. 이렇게 지금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자료 분석입니다. 이 자료 분석 방법 파트는 어떤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어떤 분석 절차를 거쳤는지 기입하는 부분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스타타 13.0 버전 프로그램으로 활용하였고 빈도 분석, T 검정, 회귀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자료 분석에 대한 방법은 구체적인 절차 뭐 여기 보시면은 뭐 첫째, 연구 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 분석을 진행하였다. 둘째는 도농과 노인의 우울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T 검정을 실시하였다. 셋째가 비동거 자녀 관계망이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한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렇게 그 자료 분석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서는 연구 대상자의 연구 사회적 특성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사회 대상자의 사회적 특성 부분입니다. 이 연구 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은 스타타에서 빈도 분석과 기술 통계 분석을 활용해서 진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즉 스타타의 빈도 분석 명령인 탭을 활용해서 도시 노인의 남성 빈도와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연령인 경우 평균과 표준 편차를 제시했는데 이것은 그 통계 분석 명령인 SU를 활용해서 나온 값을 통해서 작성한 것이죠. 그래서 다음 장에서는 연구 결과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보는데 일단 연구 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대한 부분은 지금 그 표 아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 대상자들은 총 아까 1609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1609명이며 표사와 같이 도시 노인과 농촌 노인 각각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을 확인했다. 그래서 성별 노인 도시인은 남성은 465명 46%, 여성은 546명 54%, 농촌 노인은 남성 266명 44.5%, 여성은 332명 55.5% 모두 여성 비율이 더 높았다. 그래서 평균 연령은 도시 노인은 76.3세, 농촌 노인은 77.2세로 도시 노인보다 농촌 노인이 연령이 높았다. 학력의 경우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비율이 도시 노인은 56.5%나 나타났으나 농촌 노인은 82.8%로 나타나 농촌 노인의 학력이 도시 노인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요약을 해서 그 빈도 분석에 대한 부분을 뒀습니다. 도시 노인 인구 통계학적 특성에 대한 부분 아까 말씀드린 앞장의 그 부분에 지금 연구 대상자의 연구 사회학적 특성에 대한 도시 노인 빈도 부분을 표로 이렇게 표사로 정리를 해뒀습니다. 그래서 성별에서는 남성, 여성, 빈도 비율 이렇게 했고 연령에서는 평균 부분이고요. 학력에서는 초등학교 졸업 이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 이상에 대한 부분을 도시 노인과 농촌 노인에 대한 전체 표본 비율에 대한 부분을 표로 제시하였습니다. 차이 검정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와 농촌 노인의 우울 특성 및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T-테스트를 실시하였다. T 검정 또한 스타타에서
tt테스트라는 명령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 노인에 따른 그 표 5와 같이 분석 결과를 도출해 냈고요. 도시 노인의 우울증은 10점 만점에 3.7점. 인데 반해 농촌 노인의 우울은 평균 4.0으로 도시 노인보다 약 0.3점 정도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도농 간 우울 차이가 유의미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T검정을 실시한 결과 T는 1.121, P는 0.5가 높죠. 나타난 농촌 노인은 도시 노인보다 우울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죠. 지금 표 5를 보시면은 분석 결과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평균은 3.7, 표준 편차는 2.89, 농촌 노인은 평균 4.0, 표준 편차 2.70 이렇게 도표로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그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에 미치는 그 영향입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비동거 자녀 관계망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분석으로 회귀 분석을 진행한 거죠. 회귀 분석인 경우에는 스타타에서 레그라는 그 명령어를 활용하여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그 도농 간 비동거 자녀 관계망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분석 방법을 진행하였고 표 6과 같이 제시하였다. 도농 간 비동거 자녀 관계망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기 위해 도시 노인과 농촌 노인으로 연구 모형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도시 노인은 통제 변수 중에서 연령, 그 다음에 가급 평균화, 소득이 우울에 유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이 낮을수록 가급 균등화 소득이 낮을수록 우울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금 그 분석 결과에 대한 표 6, 도농 간 비동거 자녀 관계망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비교, 스타타에서 비교해 놓은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해가지고 나열해서 풀어내는 결과표입니다. 네, 지금까지 그 스타타를 활용한 논문을 개괄적으로 이렇게 여러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어떠신가요? 이 스타타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부분들을 여러 원우님들 그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제 사용 방법에 대한 부분이 영문으로 돼 있어서 도대체 따라서 해보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런 그 원우님들이 많으셔서 제가 영문보다는 저희 그 영문을 번역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한번 그 찾아봐서 이렇게 그 무료 다운 부분을 받아서 무료로 6일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실행 프로그램들을 좀 찾아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데이터 핸들링 및 그 각종 분석을 진행할 때 필요한 그 명령어를 연결하는데 아마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연습을 자주 하신다면 어떤 그 프로그램보다 스타타 프로그램이 여러분들께 매우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스타타 프로그램에 대한 프로그램 실행하기를 제가 그 권장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 무료 사용 요청한 그 작성 후에 1일 이내 이메일로 유저네임이나 패스워드, 코드 정보가 아래와 같이 해신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 그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스타타 프로그램 실행하기 그 스타타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시려면은 뭐 윈도우 단추를 시작 단추를 누르고 어떻게 한다라는 그런 클릭 단계에서부터
자세한 내용을 다음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장에서부터는 스타타 그 프로그램을 실행하려면은 먼저 윈도우 단추를 어떻게 누르고 스타타 프로그램 파일을 어떻게 하면 된다라는 설치 프로그램을 따라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Hi, Chuck Huber here for the Stata YouTube channel. Today I'd like to show you how to download and install Stata 15 for Windows. After you purchase Stata, you will receive an email from the Stata customer service team that has instructions for where to download Stata, and it will include your username and your password for downloading the installation files. The email will also contain a PDF document which we'll refer to later in the video. So let's begin by clicking the download.stata.com link here. And this website is going to prompt us for a username and password. The username and password come from the email. So if I go back to the email, I can see the username is this number. I'm going to copy that to the username spot there. And the password, we're going to copy that and paste it here in the password window. So next I'm going to click Login. And in the Stata software download web page, I'm downloading Stata for Windows, so I'm going to click Windows. And near the top here, you'll see a link that says setupstata15.exe. I'm going to click this link. And here at the bottom of my web browser, it says, what do you want to do with stata15.exe? I'm going to save it. And I can see here at the bottom, it tells me that 4% of Stata setupstata15.exe is downloaded from download.stata.com. It also gives me an estimate of how much time it's going to take to download the entire file. I'm on Wi-Fi, so it's going to take a little longer. If you were on a fast Ethernet connection, this would download a little quicker. So using the magic of video editing, I'm going to speed this process up a little bit. And now we can see that setupstata15.exe is finished downloading. So I can either open the folder that contains the setup file, which is going to be in the downloads folder, or I could just run it directly from the link. In the downloads folder, I can simply double-click setupstata15.exe, and this will begin the installation process. You may have to enter an administrator password in order to begin the installation. Okay, so this begins the installation wizard. It strongly recommends that we exit all other Windows programs before we continue. So we're going to leave a couple of things open and click Next. The next thing is the licensing agreement, and you should definitely read through this. I'm not going to read it to you in the video though, so I'm just going to select I accept the license agreement and click Next. Next I can type in my name and my organization. And this is a little confusing for many people. If you've purchased a single user license, you still may want to specify anyone who uses this computer, and it will allow you to use it from any user. For example, I have different user accounts set up on my computer for different purposes, even though it's all me on my laptop. So I'm going to click Next.
And then I need to select the flavor of Stata, the kind of executable. So I'm going to select Stata MP. If you've purchased Stata SE, you'll want to select that, or if you purchased IC, you'll want to select that. So let's select MP and click Next. And we could select a new destination folder, but I'm just going to leave this at the default of Program Files and click Next. And then I'm going to leave this selected, use each user's documents folder and click Next. You can change that if you like. And now we're ready to install Stata. So I'm going to click Next. And the installer will begin the installation process. And again, this will take a few moments. And through the magic of video editing, I'm going to speed this process up a bit. And the wizard tells us that Stata 15 has been successfully installed. So I'm going to click the Finish button. And now in order to open Stata, I'm going to click Start here at the bottom, and then scroll down to Stata, and click the Stata 15 folder, and select Stata MP15. And again, I'm going to have to type in my administrator password. So when you first open Stata, it's going to prompt you, for the first time, it's going to prompt you for your name, organization, serial number, code, and authorization. The serial number, code, and authorization come from the email attachment. There's a PDF file attached to your, and in this PDF file here, you will see the serial number, the code, and the authorization. Now I've blocked these out partially so that because they're active codes, and we don't want to give those away on YouTube. So I'm going to copy the serial number over into the Stata installation wizard, or setup wizard, and then I'm going to click code. I'm going to grab that and copy this into the code window, and then the authorization, same thing. Go back over here and copy this and paste it into authorization. And I'm also going to enter my name and organization quickly. Now, one quick bit of helpful advice here. The code sometimes can have issues if you copy and paste it. Depending on which PDF viewer you're using, sometimes it copies and pastes faithfully into Stata, and sometimes it does not. So if you have trouble copying and paste it, you may need to type it manually. If you type it, you need to be very careful differentiating between O's and zeros, because they can often look the same in the code, as well as the letter L and the number 1. Those often look similar, and those are common typos that cause problems for people when they're typing them in. So just pay attention to those. So back to the license here, I'm going to click OK. And then I want to register Stata online, so I'm going to leave this checked and click Finish. And normally I would check for updates, but this is a brand new installation of Stata on the first day. So I'm not going to do that today. I'm going to click Check Next Time Stata is Launched and click OK. But you might want to update this if you're purchasing Stata after June of 2017. Okay, so if I go back to my web browser, I'll notice that Stata has opened the Register Online web page. And it's already filled in my name, my organization. I can select a field if I like, perhaps biostatistics, which is mine. And you can enter your email, confirm your email, and so forth. You can also select which emails you'd like to receive, maybe on new releases, new books published by Stata Press, and so forth. And when you're finished, you can click Submit and submit those to Stata. So that's how you download and install Stata. I hope this was helpful. Thanks for stopping by.
스테이터를 실행하면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4개로 구분된 창, 즉 윈도우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커맨드 윈도우입니다. 이곳에 스테이터 명령어를 입력하고 엔터키를 치면 명령이 실행이 됩니다. 둘째는 리절트 윈도우입니다. 커맨드 윈도우에서 실행된 명령어의 수행 결과를 보여줍니다. 셋째는 베리어블 윈도우입니다. 분석에 이용하는 자료에 변수명을 보여줍니다. 넷째는 리뷰 윈도우입니다. 커맨드 윈도우에서 수행한 명령어들을 순서대로 보관합니다. 이처럼 수행한 명령어의 모음은 나중에 별도의 파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테이터를 실행하였을 때 보게 되는 4개의 윈도우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스테이터를 실행하다 보면 또 다른 윈도우를 보게 됩니다. 다섯째로 Do File Editor 윈도우입니다. 매우 중요한 윈도우입니다. 여기에 여러 개의 명령어를 미리 작성하여 하나의 명령어 또는 여러 개의 명령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섯째, 데이터 윈도우입니다. 지금 분석하고 있는 자료에 데이터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윈도우입니다. 그 외에도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그래프가 나타나는 그래프 윈도우, 도움말을 설명해주는 헬프 윈도우가 있습니다. 몇 번 연습하면 금방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런 윈도우의 위치를 바꾸는 방법에 대해 살펴봅니다. 베리어블 윈도우의 위치를 바꾸는 방법만 알면 됩니다. 베리어블 윈도우는 커맨드 윈도우 바로 옆에 위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테이터를 처음 설치하거나 조작이 미숙하여 윈도우의 위치가 변경되었을 때 윈도우의 위치를 바꿀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베리어블 윈도우의 윗부분을 클릭 드래그 하려고 하면은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화살표가 여러 군데 보입니다. 이 중에서 위치시키고 싶은 곳으로 드래그하면 됩니다. 다음은 스테이터 명령어를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봅니다.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초보적인 방법으로 풀다운 메뉴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나중에 이곳저곳을 들러보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커맨드 윈도우에 명령어를 하나하나 입력하여 실행하는 방법입니다. 명령어를 잘 알고 있을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셋째는 Do File Editor 윈도우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에서 여러 개의 명령어를 작성한 다음 하나씩 또는 여러 개의 명령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습니다. 생산성의 경제학에서 필자와 함께 자주 활용하는 방법은 이 3가지 방법을 혼용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초보자가 하기 좋은 방법이라고는 하지만 실제 사용해보면 너무 복잡해서 자기가 원하는 명령어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찾기가 매우 힘듭니다. 고급 사용자가 될수록 Do File Editor 윈도우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실제 자료를 이용하여 연습해 보기로 합니다. 스테이터 시스템 내에 있는 오토라는 데이터셋을 불러옵니다. 커맨드 윈도우에서 sys use auto라는 명령어를 실행합니다. 각 윈도우에서 바뀌는 내용을 확인해 봅니다. 이번에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에서 price, mpg, rep78이라는 변수의 단순 기술 통계량을 계산해 봅니다. 커맨드 윈도우에서 summarize, price, mpg, rep78을 실행합니다. 리절트 윈도우와
프리뷰 윈도우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확인해 봅니다. 이번에는 스캐터 프라이스 NPG를 실행해 봅니다. 이처럼 자동차의 가격과 마일리지의 관계를 보여주는 삼포도 그림이 그려집니다. 가격이 높을수록 대형차이므로 마일리지가 줄어드는 이러한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금까지 커맨드 윈도우에서 실행했던 데이터 읽어오기, 단순 기술 통계량 계산, 그래프 그리기의 세 가지 명령어를 두 파일 에디터 윈도우에서 실행하는 방법을 살펴봅니다. 두 파일 에디터 윈도우를 열고 이 세 가지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입력이 끝났으면 하나씩 실행해 봅니다. 이번에는 한꺼번에 실행해 봅니다. 지금까지의 사례를 스스로 몇 번 반복해 봅니다. 스테이트를 사용하면서 접하게 되는 윈도우에 대해 익숙해져야 합니다. 앞으로 생산성의 경제학의 실습 부분을 살펴보면서 독자 여러분들은 이 방법에 금방 익숙해지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에서는 제1부 제2장 기초적인 스테이터 활용 방법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우선 스테이터를 설치하는 방법은 다른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방법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스테이터가 제대로 설치되게 되면은 바탕화면에 스테이터 고유의 아이콘이 떠오르게 됩니다. 이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은 이제 스테이터가 실행이 되면서 다음과 같은 화면이 떠오르게 됩니다. 이런 화면은 사용하는 사람들의 취향에 맞추어서 몇 가지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딧 프레퍼런스, 제너럴 프레퍼런스로 들어가서 화면의 전반적인 모양을 바꾸어 줄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스테이터를 실행을 하게 되면은 4개의 윈도우가 보이게 되는데 이 윈도우의 위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베리어블 윈도우를 드래그를 하게 되면은 우측에 위치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걸 다시 원상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끌어다가 좌측 하단에 위치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각 그 윈도우에서 폰트의 크기를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폰트의 형태, 글꼴과 스타일과 크기를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테이터를 활용을 하면서 거의 이 정도 커스터마이징만 하게 되면은 필요한 대부분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스테이터가 실행이 되고 나면은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여부를 확인하는 메시지가 떠오릅니다. 필요할 때마다 업데이트를 해주면 되고, 자기가 특별히 업데이트를 하고 싶을 경우에는 이 부분 업데이트 all이라고 하는 부분을 클릭을 하거나 아니면은 커맨드 윈도우에
update all이라는 이런 명령어를 실행을 하면은 가장 최근 정보로 해당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으로서는 시스템 디렉터리를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sysdir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스테이터에서 실행을 시켜 봅니다. 자, 위에 세 줄은 스테이터가 프로그램 파일 디렉터리에 설치되어 있는 정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아도 디렉터리는 스테이터의 명령어 작성에 사용된 가장 기본 언어의 모음인 아도 파일이 보관되어 있는 곳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특히 주의해야 될 부분은 C 디렉터리 내에 있는 아도 디렉터리가 되겠습니다. 필자와 함께 스테이터를 이용한 응용 계량 경제학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필자는 많은 사용자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됩니다. 스테이터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해 주지 않는 다른 명령어들이 이 웹상에서 설치가 되는데, 그렇게 설치된 명령어들은 바로 C 내의 아도 디렉터리 내에 보관이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컴퓨터를 바꾸었다 할지라도 이 C 디렉터리 내에 있는 여기에 있는 파일들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새로운 컴퓨터에 위치시킨다면은 별도의 사용자 작성 프로그램을 인스톨할 필요 없이 그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스테이터에 사용되는 주요한 윈도우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스테이터에는 우선 기본적으로 커맨드 윈도우, 베리어블 윈도우, 리절트 윈도우, 리뷰 윈도우, 이 4개 윈도우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서로 항상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 윈도우라고 합니다. 이 메인 윈도우 이외에도 두 파일 에디터 윈도우, 데이터 윈도우, 뷰어 윈도우, 그래프 윈도우, 이와 같은 윈도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스테이터를 사용을 하면서 적어도 7개 내지 8개의 윈도우를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스테이터를 실행을 하게 되면은 스테이터의 실행 결과는 리절트 윈도우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테이터를 실행을 하고 그 결과물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익혀 놓아야 됩니다. 우선 스테이터를 실행하는 방법을 보게 되면은 첫 번째로는 풀다운 메뉴를 이용하는 방법, 두 번째는 커맨드 라인 윈도우에서 명령어를 입력하는 방법, 두 파일 에디터 윈도우를 이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두 파일 전체를 한꺼번에 두 파일 에디터 윈도우에서 커맨드 윈도우에서 실행하는 방법, 그 다음 이상에 있는 이런 3가지 방법을 혼합해서 사용하는 방법, 이러한 5가지 정도의 실행 방법이 있습니다. 앞으로 필자와 함께 사용할 방법은 혼합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스테이터 결과물을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 결과물은 리절트 윈도우, 결과물 윈도우에서 그대로 복사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이 아래 한글이라든지 파워포인트라든지 엑셀이라든지 이런 곳으로 붙여넣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논문을 작성을 한다든지 책을 쓴다든지 할 경우에는 리포트하는 고유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한 고유의 방법에 맞는 형태로 출력을 한 다음에 이를 복사해서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 방법을 많이 사용할 것입니다. 나중에 별도의 동영상을 제공할 겁니다. 그리고 스테이터를 이용을 해서 그래프를 그렸다면 그 그래프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아래 한글이나 파워포인트나 MS 워드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스테이터에서 그린 그래프가 세련되지 못했다고 할 경우에는 스테이터 내에서 또는 파워포인트를 이용하여 보다 세련되게 그래프를 수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스테이터를 활용을 하다 보면은 스테이터 명령어의 사용 방법을
일일이 기억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스테이터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해 주지 않는 그러한 기능들을 실행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럴 때 공식 명령어를 이용을 할 경우에는 헬프 기능으로 들어가서 해당 명령어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 도움말 문서가 떠오릅니다. 이거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설명을 확인을 하고 싶을 경우에는 매뉴얼로 접근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스테이터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해 주지는 않지만은 이 경제학 또는 계량 경제학 용어를 이용을 해서 검색을 통해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어떤 사람들이 새로운 명령어를 만들어 놓은 것이 없을까, 이런 것들을 검색을 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나중에 자주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합니다. 그 다음에 스테이터를 배우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좋은 자료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특히 스테이터의 공식적인 웹사이트에 접속을 하게 되면은 많은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동영상 자료에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유튜브에서도 많은 자료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미국 UCLA라든지 보스턴 대학에서도 스테이터 사용하고 관련된 좋은 자료들을 많이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는 이 스테이터를 이용한 응용 계량 경제학 학습과 관련해서 필자의 웹사이트와 유튜브 채널을 활용을 한다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스테이터에서 자주 사용되는 파일의 형태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두 파일은 스테이터 명령어들을 모아놓은 파일입니다. 아더 파일은 스테이터 명령어를 만들어 놓은 하위 언어의 모음입니다. GPH 파일은 스테이터 그래프 파일의 이름입니다. 스테이터 고유의 데이터셋 이름은 DTA 확장자를 갖습니다. 스테이터 리절트, 스테이터 아웃풋은 로그 또는 SMCL 확장자를 갖습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 형태로 스테이터 결과물을 출력을 했을 경우 스테이터 데이터를 출력을 했을 경우에는 out이라는 확장자를 갖습니다. 그 이외에도 스테이터에서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파일이 있습니다. 엑셀 파일, 텍스트 파일, 콤마로 구분된 텍스트 파일, 그 다음에 그 이외에 SS라든지 eViews와 같은 다른 통계 소프트웨어에서 만든 이러한 파일, 데이터 파일도 읽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데이터 코딩과 변수 세팅 실습입니다. 지금 그 구글 클래스룸에 첨부된 실습 교재 PDF 파일을 올려두었습니다. 그래서 PDF 파일과 실습 예제 파일을 다운로드를 좀 받으셔가지고 먼저 그 실습 교재 PDF를 한번 자세하게 쭉 읽어보시고 난 다음에 그 안내에 따라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다운받으신 파일을 통해서 데이터 코딩과 변수 세팅 실습을 한번 스스로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제 파일명을 한번 해보시고 동일한 예제 실습 예제를 진행해 주시면 될 듯 싶습니다. 한 일주일간 여러분 연습을 좀 해주시고 7주차 강의에서는 회귀 분석 실습 예제를 실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다음 그 7주차에 중간고사 기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동안 그 중간고사 진행에 대한 부분은 제가 과제를 따로 개인별로 메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은 개인별로 제가 드린 그 과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조사 분석 방법론에 대한 그 과제를 한번 수행해 보시고 그 결과를 이메일로 저에게 주시면은 제가 그 중간고사 과제로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요. 드린 과제는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논문을 쓰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과제로 이렇게 선정을 해서 다음 주 월요일 날 개인별로 좀 드리면은 다음 주 한 일요일 정도까지 제출을 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여러분 7주차는 뭐 그 중간고사로 대체를 하고 8주차 강의에서 회기 분석 실습 예제를 진행할 예정이니까 그 전에 여러분들 구글 클래스룸에 첨부된 실습교재 PDF 파일 그리고 실습예제 파일을 꼭 다운로드를 좀 받으셔가지고 실전 같은 그런 연습을 좀 그동안에 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논문을 작성을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됐을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부담 없이 연습을 좀 해보시고요. 다음 과제는 월요일 중간고사 과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